이효리 씨의 운이 좋다라는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운의 파동, 운이 좋다. 모범생은 피곤하다. 우는 얼굴이 최고의 관상이다. 나는 항상 밝게 빛나는 태양과 같은 존재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하고 행복해하자. 언뜻 보기에는 어려운 일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늘 밝은 표정을 짓는 것, 이것뿐입니다. 웃는 얼굴은 누구에게나 최고 관상입니다. 엄청난 운이 흘러들어옵니다.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왜냐고요? 뭔가 고민에 빠진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미간에 잔뜩 주름이 있고 입은 굳게 담은 채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런 표정을 짓다 보면 어느새 양쪽 눈 사이에 있는 제3의 눈이라 불리는 눈이 닫혀버립니다. 애영명왕이라는 불상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이 불상은 이마에 눈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눈이 제3의 눈입니다. 제3의 눈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이 눈을 통해 모든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원천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간에 자꾸 주름이 생기면 이 눈이 닫히게 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지요. 잔뜩 인상을 쓰면서 고민해봤자 근사한 해결법은 결코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어느새 자연스레 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은 행복으로 이끄는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시험을 해보세요. 미간이 열리면 제3의 눈도 열립니다. 누구에게나 미소로 대하는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퉈야 할 적이 없는 삶이란 얼마나 행복한가요? 웃음을 강조했네요. 웃는 얼굴이 최고의 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웃음은 만복을 끌어들이는 자석. 저는 일을 할 때든 여행을 할 때든 무슨 일을 할 때든 늘 희극인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소득세를 내게 된 것도 하나의 희극입니다. 저는 희극을 연출하는 상인인 셈이죠. 상품명을 생각할 때도 슬림꽝, 깜짝 스타일처럼 웃기는 이름으로 해야만 성이 찹니다. 팔리느냐 팔리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웃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시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은 신나게 놀다 가는 것이다. 인생은 신나게 놀다 가는 것이다. 저는 즐겁게 놀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일이 곧 놀이입니다. 삶이 곧 놀이입니다. 기왕 노는 거라면 즐겁고 신나게 놀아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즐겁고 신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올라가고 나에게 내는 세금도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일본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게임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룰을 정했지요. 주식과 부동산은 절대 손대지 말 것. 오로지 사업에 의한 소득만으로 승부하자는 다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쪽이 더 스릴이 있고 재미있었으니까요. 재미있는 것, 즉 웃음을 만복을 끌어들이는 자석이니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면서 인생을 살라는 얘기네요. 재미없는 생각만 하니까 인생이 재미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웃음에 인색하면 들어올 복도 나간다. 인색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웃음에. 죽음과 고생을 연상시키는 숫자 4와 9를 애지중지했더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4와 9를 기피하는 것은 죽음과 고생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지 특별히 당신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두 숫자가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생각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신들을 소중하게 여기겠다고 하자 4와 9는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감사합니다. 둘이서 당신의 인생을 좋아지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하여튼 정말 황당한 꿈에서 4와 9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당신의 인생을 좋아지게 해드릴게요 하고 하면서 사라졌대요. 하여튼 정말 황당한 꿈이었는데 저는 4와 9가 합치면 좋아진다는 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전화번호에 자동차 번호에도 4와 9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4와 9가 합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면 이 숫자들을 쓸데없이 피해 다닐 필요도 없어지겠지요. 태양은 스스로 만물을 비춘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행복한 장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말 따위에 신경 쓰지 않지요. 뭐 어떤 게 여기가 나쁜 곳이야 이런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남들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갑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 제가 가서 밝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행복한 장소라고 믿고 과감하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밝은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게으름 피우지 않고 묵묵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태양이 내리쬐는 공사판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빵 공장에서 열심히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쌀과 곡식을 정성 들여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벽에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탄하지 않고 무슨 공중부양을 했다는 괴상한 도사한테나 감탄을 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줏대없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그러니까 줏대없이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태양은 스스로 만물을 비춘다. 나는 태양이므로 어디를 가도 어떤 것을 해도 어떤 장소를 가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움직였다네요. 손 쓸 수도 없는 문제를 고민하지 마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고민해봤자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다는 거죠.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회복하라. 2장을 보겠습니다. 실력은 인간의 힘, 운은 하늘의 힘. 운의 힘은 셉니다. 실력보다 더 셉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인간의 힘이지만 운은 하늘의 힘이기 때문이죠. 지는 쪽 입장에서 분명 저 사람보다 내가 실력이 좋은데 왜 진단 말인가 하고 푸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는 게 당연합니다. 상대방과 당신의 승부가 아닙니다. 운 좋은 사람과의 승부는 곧 하늘과의 승부이고 인간이 하늘을 이기기는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실력은 인간의 힘, 운은 하늘의 힘.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평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다. 저는 입버릇처럼 나는 운이 좋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나는 운이 좋다가 입버릇이 되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재채기를 한 다음에 A, C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 하냐고 물어보면 역시 대답하지 못하겠지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입 밖으로 습관처럼 내뱉게 되는 말이 바로 입버릇입니다. 운이 좋다는 입버릇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운이 좋다는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새 행운이 끊임없이 밀려와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운이 좋다는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새 운이 끊임없이 밀려와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방법은 무척 간단해요.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고 말하면 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이란 스스로를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구분이 이처럼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된답니다.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인복이 너무 많아. 난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좋겠네요. 입버릇처럼. 입버릇도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우울증도 고치는 웃음소리. 저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통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말하면 됩니다.
운이 좋다고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분 좋은 일이 생각하게 됩니다.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분이 우울한 사람이 난 운이 좋아라고 말하진 않겠지요. 어두운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제자들도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말의 위력을 가르쳤더니 모두 자신의 회사를 가지게 되었고 사업도 성공시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 나는 정상이구나, 나는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될 테지만 어떤 말을 내뱉은 다음에 끝에 운이 좋다는 말을 붙여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오늘은 아침부터가 비가 오네 말했다면 그 뒤에 하지만 난 운이 좋아 라는 시기로 말이죠. 뭔가 운이 좋으냐고요? 그럼 그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는 운이 좋다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따질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운이 좋다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 그러나 나는 운이 좋아. 말 끝에 운이 좋다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울증도 고친다고 하네요. 고생을 사서 하라고 합니다. 고생을 사서 해서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이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성공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자세,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성공의 비결은 눈과 발이라고 합니다. 눈과 발이라는 거는 열심히 발 띄어야 되겠고 눈으로 보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겠죠. 두려움을 없애면 벽은 뚫린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망칠 수만 있다면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비우고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도 한번 해보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을 없애면 벽이 뚫린다고 하네요. 남을 기쁘게 한 만큼 돈이 들어온다. 남을 기쁘게 한 만큼 돈이 들어온다. 손님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익은 계속 나오질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하면 손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하며 상품을 만들어 왔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이 책을 읽게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남을 기쁘게 한 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상품을 만들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3장은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비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관념은 사람은 늙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제관념이라기보다는 생활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만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예전에 누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관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관념이라 해서 무슨 경제학 책 같은 어려운 것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단순한 사실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지요.
차를 바꾸듯 우리 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50세가 되든 60세, 70세가 되든 이 몸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서서히 기능이 약해지지요. 당연히 수리비가 듭니다. 직장인에게는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들은 꾸준히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20대 때 들어간 화장품값이 30대가 되면 3, 4배가 더 되겠지요. 하여튼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연금만 믿을 수 없으니 저축을 해야겠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미래의 경제관념은 사람을 늙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하라는 얘기네요.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끝내 이기는 법.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도전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지 성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경험해보자를 다짐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시간 타령을 합니다. 그러겠지요. 실력 없는 사람이 준비물 타령을 하는 것처럼요. 손해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제 후배랑 맨날 하는 말인데 손해보는 것이 득이 돼. 조금 손해보면 살자.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볼까요? 상인들 사이에는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자기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봉급을 2배로 주는 곳에도 2배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장에서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당신은 빛을 발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봉급을 받는 직장에서 2배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경영자의 눈에 빛나 보입니다. 경영자에게 있어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지요. 애지중지 해주고 싶고 출세시키고 싶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너무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며 돈돈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월급도 올라가고 신임도 두터워져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베풀어라 나중에 그만큼 돌아온다. 이 말 엄청 많이 우리가 봤던 말이죠.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 투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 일이겠죠. 손님을 소중히 대하고 돈을 소중히 다루세요. 저는 평소에 돈에 관한 질문을 직원으로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을 소중히 대하고 돈을 소중히 다루세요. 살다 보면 저놈한테는 절대 머리를 숙이고 싫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에게 그 사람을 포용할 만큼의 그릇이 없을 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저의 그릇, 다시 말해 허용량을 넘어서는 사람한테는 팥빵 한 개라도 받기 싫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이런 소신은 자신에게 돈이 없으면 관찰하기 힘듭니다. 돈이 없으면 자신의 그릇을 넘어서는 사람한테도 머리를 숙이고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돈을 버는 요령은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객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고객은 제가 만든 상품을 사는 사람입니다. 직장인에게 있어서 고객은 회사의 사장입니다. 자신에게 봉급을 주는 것은 사장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상인에게 있어서 고객은 상품을 사는 사람이니까 상인은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투자를 자신에게 하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봉급이라는 형태로 돈을 주는 사장이 고객이니까 사장이 기뻐할 만한 일에 투자하면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돈을 주는 고객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10년을 내다보며 준비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건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물론 젊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옆에서 지켜보면 기피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진정한 성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이란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과정을 하나의 성공이라 여기며 걸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이란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과정을 하나의 성공이라고 여기며 걸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을 거머쥔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손에 넣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죠. 손에 넣었다면 다음 목표를 향해 다시 걸어갑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삶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10년 뒤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계속 걸어가세요.